네,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뭐 이 지방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얼굴이 그래서 좀 타신 것 같기도 하고, 좀 건강해지신 것 같기도 하고. 예, 좀 나아졌습니다. 그러십니까? 예, 아이고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성호 시청자들께 한 말씀. 고성호 TV 시청자들께.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들은 저희 자유민주당과 완전히 이념을 같이 여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고성국 박사님 추천해 주셨을 때 저희 이 책들을 많이 구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저희 고성TV 시청자들과 자유민주당은 똑같은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 그 말씀. 예, 그 22대 총선이요. 예. 지난번에 언론에 광고를 내셨더라고요. 예. 그 253개 지역구 예. 지역 출마자들을 모집한다 이런 광고를 제가 봤습니다. 예. 그 말씀부터 좀 듣겠습니다. 예. 그 전에 먼저 제가 공약을 네. 13가지를 발표를 그 공약을 내용은 조금 있다가 그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 네. 그 출마 희망자들을 253개 지역구 전체에 지금 좀 응해달라고 네. 응모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네. 그 중에서 뭐 애국심이나 국가관이 확실하고 또 능력이 출중하다고 인정되는 분들은 저희가 네. 공천을 할 것이고 예. 혹시 뭐 저희 기대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은 네. 뭐 아무나 공천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내년 총선에 네. 그런 그 자유민주당의 가치에 공감하고 예. 또 자유민주당이 보기에 예.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예. 하는 희망자들이 공천을 신청을 하면 예. 지역구의 후보를 내겠다. 예.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이제 우선 우리의 그 가치 예. 또 정책에 공감하는을 예. 전제하셨는데 예. 그러면서 그 13개 정책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일단 1차 공약이 13가지를 내세웠습니다.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나하고 맞는지 정책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제일 중요한 것이 국회 개혁, 정치 개혁이라고 봐가지고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장기표 선배들이 국회 개혁, 정치 개혁을 많이 외치고 다니시는데 그렇습니다. 특권 폐지. 그런데 저희가 그 동안에 사회생활을 한 경험으로는 밖에서 아무리 외쳐봐야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기득권을 쉽게 내놓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이제 저희 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세비는 반만 받고 반은 국고에 반납을 한다. 또 보좌관을 9명씩이나 주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보좌관을 주는 나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명만 쓰고 4명은 국가에다 그것도 반납을 하는 거고요.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그런 모든 특권을 저희는 포기할 것을 미리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국민들이 저희 당 후보를 뽑아주시면은 국회 개혁은 저절로 된다. 그리고 정치 개혁을 위해서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는 정치 아카데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기를 얼마 전에 마쳤는데 정치 아카데미를 수료해서 일정한 수준에 달한 사람에게만 공천을 주겠다고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우선 국회의원 세비는 절반만 받고 다 나올 텐데 법적으로는 절반은 국고에다가 다시 반납하겠다. 스스로 지금 솔선수범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좌관이 지금은 9명인데 그중에 5명만 채용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채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불체포 특권 등 모든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 이런 행동을 직접 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있어야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가 현실화된다. 그런 특권 포기를 하는 후보를 국민들이 뽑아주시면은 밖에서 뭐 국회의원 특권
폐지하라라고 주장할 거 없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만 이런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당 후보들도 이런 주장을 해서 이런 공약을 발표를 해서 스스로 알아서 국회 개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그거 말고도 문재인에 대해서 간접죄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문재인이 도보다리에서 USB를 김정은이한테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USB 내용이 뭔지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변에서 그 USB 내용이 뭐냐 하고 통일부에 그걸 정보 공개 청구를 하니까 통일부에서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은 정보 공개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중요한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국민들한테도 알릴 수 없는 중요한 국가기밀이면은 그거는 명백한 간첩죄거든요. 아 그렇군요. 국가기밀을 북한에 넘긴 거잖아. 김정은한테. 그래서 그거를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간첩죄로 수사를 하도록 강력히 요청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이 간첩을 법률적으로 정의하면 국가기밀을 북한에 넘기는 자가 간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미군 기지 같은데 사진 촬영해서 넘기는 것도 국가기밀이니까 그걸 넘기면 간첩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그럼 문재인이가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간첩질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중인 환시리에 간첩질을 했는데 뭘 해주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바람에 USB는 요만하니까 그냥 뭐 얘기하다 슬그머니 김정은이 손에 주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다. 알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간첩죄로 수사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뭐 반국가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전액 폐지를 한다. 이게 지금 시민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102조 원이랍니다. 그게 그 국방비가 국방 예산이 57조밖에 안 되는데 국방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시민단체에다가 교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좋은 활동에 쓰면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시민단체라는 건 거의 다 좌파 시민단체들만 국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 문제가 된 것이 지난번에 김기춘 비서실장님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해가지고 저는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고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인 것만 인정을 한다 그러면은 반국가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한테 자기가 스스로 자기 돈으로 그런 작품을 만드는 건 몰라도 그런 반국가 작품을 만들도록 국고를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연하게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그걸 블랙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처벌했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그거를 100주에 한번 그것이 죄가 되나 안 되나 따져보고 반국가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다가는 국고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거를 좀 분명히 하고 싶어서 그리고 우선 예산 102조 원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일로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알겠습니다. 주장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국가 단체는 반국가 행위를 하는 그러니까 국가 전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전복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반국가 단체는 국가 별나라는 목적이 있는 단체를 반국가 단체라고 그러는데 그건 벌써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했겠죠. 거기까지는 안 돼도 반국가 활동, 반국가 활동이라는 거는 친북, 반한 그런 그 활동이죠. 그러니까 북한을 찬양하는 작품을 만든다든지 또 그런 유인물을 배포한다든지 하는 그런 그 반국가 활동, 북한에 이롭고 대한민국에는 해로운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제 정부가 세금 내서 나를 비난해라. 나를 헛되다 지금 이렇게 해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태까지 민주화 유공자라는 게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사실은
그게 엄격하게 말하면은 인민민주주의를 위한 활동, 네. 즉 공산주의를 위한 활동이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구별을 못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인민민주주의 활동을 한 거를 전부 자유민주주의 활동을 한 것처럼 네. 그렇게 보상을 해주고 명예회복을 시켜주고 뭐 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저 민주유공자 예우법, 또 5.18 4.3 특별법 폐지 주장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것도 연결됩니다. 네. 예. 네. 그 뭐 5.18 특별법 안에도 5.18에 대해서 자기네들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면은 네. 그거를 처벌을 하는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그 투르키에 아타투르크를 비방하면은 그걸 뭐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처벌하고 그러는 국가는 없거든요. 자유민주주의 헌법 원칙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또 5.18 특별법은 애초부터 소급입법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거는 폐지를 하고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일단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맞는 법을 다시 만들든지 아니면 그냥 폐지를 하고 말든지 그걸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5.18 특별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순간 대표님 또 감옥 가는 거 아닌가 걱정되는데 5.18 사건 자체에 제가 말을 한 건 아니고 법을 폐지하자고 한 거예요. 이것까지는 현재 있는 5.18 특별법으로도 처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4.3 특별법도 지금 원래는 그게 공산 폭동이었다고 김대중 대통령도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5.18 특별법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이제 4.3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4.3 공산 폭동 때 이를테면 피해를 입은 뭐 사람들은 이를테면은 그 사람들이 희생자이든 또 아니면은 이렇게 또 뭐 하여튼 뭐 희생을 많이 당한 이쪽 저쪽에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반란을 했다가 처벌당한 반란군이든지 아니면은 그 희생자든지 이걸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지금 다 무죄를 내리겠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야말로 국가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 폐지를 해놓고 다시 전면적으로 이 양반이 진짜로 희생자인지 그걸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 관련해서는 이제 네 부류의 희생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이게 50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남로당과 김일성의 지시에 따른 무장 반란이었으니까 그 무장 반란 세력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우리 경찰이나 군인들이 많이 희생됐거든요. 그 부분들이 있고 그와 별도로 그냥 일반 양민인데 이 공산 폭도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걸 진압해야 되잖아요. 진압하는 과정에서 또 어쨌든 그 게릴라 활동을 했다가 희생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양민들도 있고 이게 이제 맞습니다. 그렇게 크게 봐서는 네 부류의 희생자나 피해자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쨌든 잘 가려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4.3 폭동 관련해가지고 그때 처벌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래되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뭐 요새 따지는 것처럼 증거 가치를 따진 것도 아니고 이제 반란군이면 뭐 그래서 처분을 한다든지 직접 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오래돼가지고 소송 기록이 소멸된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전부 다 무죄를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거는 곤란하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따져서 희생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배상도 하고 추모도 하는 것과는 별도로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가짜 유공자 보상금 환수는 뭔가요? 민주유공자 이제 예우법은 저게 뭐냐면은요. 네. 과거에 이를테면 반국가 활동을 한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같은 거로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그거를 지금의 시각에서 봐가지고 옛날에 증거 판단했던 것이 지금 시각으로 보면은 그거는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것으로 증거를 취득했으니까 그거는 무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과거사 진상규명법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현재 기준으로 봐가지고 기준에 미달하는 거는 전부 뭐 고문에 의한 자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다 무죄 판결을 했고 또 권총의 증거물이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도저히 무죄 판결을 할 수 없는 거는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해가지고 이거는 어쨌든 간에 민주화를 위한 그 행동이다 해가지고 그거를 또 전부 엄청난 보상을 해주고 또 명예회복을 다 시켜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돼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하고 인민민주주의 차이를 알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국민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무관심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했다라는 것이 정말 인민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 운동이냐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 운동이냐를 가려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 일 경우에는 그거를 뭐 보상해 주는데 이의가 없지만 인민민주주의 운동 즉 공산주의 운동을 한 거를 이게 민주화 유공자라고 예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정선거제도 마련도 있네요. 이게 지금 이번 보면은 선관위 전체가 이게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전부 연줄로 자기 친인척들 모아놓고 그래가지고 공정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무슨 저기 막대형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QR 코드를 갖다가 원래 법의 취지는 이게 막대형 뭐라 그러죠? 그것만 하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지금 요새 유행하는 그 QR 코드 정방형으로 돼 있는 QR 코드도 그것도 뭐 막대형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궤변을 써가지고 물론 뭐 판례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서도 그런 법을 면타로 부리는데 그러면 아주 법을 개정을 하든지 하여튼 법은 지켜지도록 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취지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13개 공약을 다 저희가 설명드릴 시간은 지금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바코드군요. 바코드 맞습니다. 직선형 바코드를 곡선형의 QR코드로 막대형 바코드를 써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된 것도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유민주당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정당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의 우리 한국 정치 현실 속에서 어떠한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전 고영주 대표님의 잠시 설명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자유민주당의 가치와 자유민주당의 정책과 함께 할 사람들은 자유민주당에 공천 신청을 하세요. 이제 이 말씀을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댓글창에는 그러다가 우파 분열되면 어떡해요라고 하는 걱정들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이제 우파를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국민당이 국민의힘당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당이 저희 이런 공약을 그대로 받아서 실행을 한다 그러면은 저희 당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국힘당이 우파의 가치를 제대로 못 살리고 이를테면은 좌파에 끌려다닌다든지 그래가지고 저게 과연 완전 좌파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국힘당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5.18 특별법이라든지 4.3 특별법이라든지 그 민주유공자를 한다든지 하나도 더불어민주당과 국힘당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 끌려다녀요. 글쎄요. 예, 질질질질 예, 끌려다녀요. 그래서 예. 지금 과연 우리나라에 지금 우파 정당이 있다는 건지.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힘당이 저희 공약을 다 받아들여서 한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따로 이게 지금 저희가 뭐 출세하기 위해서 정당을 만든 게 아닙니다. 네.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려고 이게 네. 그 정당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국힘당이 우파 정당이라고 할 만한 외모를 갖추면은 저희는 뭐 같이 거기하고 다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계속 이런 식으로 흐리멍덩한 태도를 취하면은 네. 우파 정당은 저희밖에 없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예.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는가를 봐가면서 이제 선거 전략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게 좌파들한테 끌려다니고 표 겁나가지고 벌벌벌 떨고 그래서 진짜 지켜야 될 핵심 가치도 포기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최근에 이제 그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현수막 정치에도 드러나요. 자유민주당의 현수막은 정말 잘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자유민주당의 현수막과 저 국민의힘도 현수막이라는 걸 내거는데 이거 보면은 너무 온도 차이가 많아요. 하여튼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애국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당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국의 애국단체들하고 다 연계가 됩니다. 네. 그래서 현지에서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구호를 저희가 채택을 해서 현수막을 걸기 때문에 그냥 책상 위에서 탁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른 면이 있을 겁니다. 네네. 지난 7월 27일 북한 김정은이가 전승절이라고 지그들이 전쟁에 이겼다고 황당한 쇼를 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한국의 대한민국의 종북 주사파들이 평택의 미군 기지를 막 포위하고 인간띠 하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전날 취재 갔었거든요. 실제로 7월 27일 날 어제 우리 정광훈 목사의 설명에 따르면 97명 봤답니다. 그 좌파들 2만 5천 명 큰 소리 쳐놓고 온 거 하나하나 셌대요. 사진 찍어도 되는데 97명이래요. 근데 그 전날 저희가 취재 갔을 때 캠프 험프리스 쪽으로 이제 쭉 들어가는 길마다 우리 자유민주당 플래카드가 쫙 걸려 있었어요. 거기다가 80개. 너무 반가웠어요. 감사합니다. 그걸로 인원수에서도 정광훈 목사님이 하고 공교연합 이런 데서 가신 분들이 한 3만 명 이상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수로도 압도했고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플래카드를 쫙 걸어가지고 하여튼 그 분위기를 압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강남 사거리 대로에 걸린 대형 현수막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보름마다 바뀝니다. 현수막을 걸으면은 보름 후에는 스스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가 이제 변해 왔는데 보름마다 요번 걸려 있는 거는 이제 이재명이 구속하라 또 김 누구죠? 신하임이 주방하다. 민주당 해체하라는 거하고 김은경이 김어준. 김어준. 김어준이가 괴담 공장이다. 아니 뭐 그런 허접한 자 이름까지 다 기억하시려고. 이제 진짜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그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생각 안 나시는 게 정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유민주당이 어떤 생각으로 지금 전국 현안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얼마나 정말 절절하게 국민의힘에게 함께 가자고 호소하고 있는지 그런 말씀을 오늘 고영주 대표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자유우파 분열돼서 어부질이 저쪽한테 넘겨주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이제 8.15인데요. 우리 오늘 대담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 힘 주시고 희망 주시는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2018년도에 그때가 건국 70주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948년에서 70년. 건국 70주년 행사를 좀 의미를 크게 부여하려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내년이 건국 100주년이다. 1919년부터 따져서 2019년이 100주년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사실은 그 건국 행사는 거의 없었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밖에. 그냥 광복절만 했지. 건국절로 우리가 건국 기념을 안 했죠. 그냥 그 광복절이라고 그래가지고 광복이 마치 해방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도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그 2019년에는 그럼 자기네들 말대로 우리나라 건국 100주년 해가지고 행사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2019년 4월 13일에도 자기네들이 주장했던 1919년 4월 13일이 건국일이라고 그래가지고 2019년이 건국 100주년이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건국 100주년 행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북한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북한은 3.1절도 인정 안 하고, 그렇죠. 임시정부도 인정 안 하고 그러거든요. 김일성이가 유일한 역사 정통이니까. 그러니까 북한 눈치 보느라고 건국절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건국일이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다행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거를 분명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금 또 딴소리를 해가지고 자본물 넣고 있는데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을 믿겠습니다. 이번 2023년 8월 15일에는 건국 75주년 해방 78주년이 되나요? 그걸 좀 분명히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 아주 소중한 말씀 귀하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